성공에서는 생각보다 배우는 게 많지 않아요. 이게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뜻이. 네,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취향인 맞아, 거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나를 잘 아니까 아닌 거를 쳐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알아야지 그런 실패를 조금씩 줄여가는. 네. 그게 못 숨긴다니까요. 그 자아가 삐져나오는 맞아요, 그 맞아요. 시기를 누르면서 지나가면은 인생에 계속 후회가 남는 것 같고요.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결국 좀 자기가 원하는 삶을 빨리 찾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 파트너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취향이 있으신가요? 자신만의 안목과 취향이 있는 사람을 멋지다고 말하고 나만의 취향을 갖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취향이란 뭘까요? 단순히 패션이나 사용하는 물건을 바꾼다고 취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누고 싶은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네. 서영님이 요즘사에 나와주시다니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쁜데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가전주부, 말 많은 소녀 유튜브 채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에세이를 또 쓰기도 했고, 이번에 결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라는 또 책을 출간하기도 한, 그러니까 2권 벌써 출간한 작가이기도 그러니까. 한 네, 최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저번 책. 아, 너무 잘 돼가지고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진짜. 아직 이제 2번째 책이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는 아직 나오기 전인 거죠? 네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너무 긴장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을. 맞아요. 새벽에도 진경제를 먹고 위경련이 와가지고. 그 정도로. 저 그냥 마음은 괜찮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이게 좀 몸으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세요? 그래요. 네. 저는 네. 서영님이 너무 항상 되게 대담하고 대차죠? 항상 당당하고 네. 막 그렇게 쿨하고 이러셔가지고 이런 것도 뭐 그냥 뭐 책 냈으니까 잘 되겠지 약간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아니, 제 마음은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몸은 이게 지금 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나 아직 멀었구나. 예,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다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만큼 이걸 쏟아냈으니까 또 약간 더 긴장되고 그러는 것 같아. 맞아요. 이게 평가를 좀 민감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쨌든 좀 뭐 평가받게 되잖아요. 맞아. 그리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뭐 매 포스팅마다 다 이게 평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좋아요 수 숨기는 거 너무 맞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게 또 어쨌든 숫자라는 게 보여지고 도마 위에 또 오를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거기에서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긴장이 많이 됐었나 봐요. 그렇구나. 서영님도 그런 긴장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서영님하고 첫 번째 인터뷰는 아니고 예전에 다른 매체에서 맞아요. 인터뷰로 만나 뵙긴 했는데 요즘사에는 또 처음 나오시는 거고 두근두근. 예전부터 근데 요즘사를 나오고 싶으셨다고 막 하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첫 책에도 또 이렇게 요즘사를 언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사의 모든 영상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감동했어요. 남몰래 저도 감동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너무 콘텐츠 하나하나에 진심인 게 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제가 잘 못하는 게 때깔 좋게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그런 걸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분들이 얼마나 기획을 많이 하고 과정에 공을 들였는지가 보여가지고 저는 항상 되게 롤모델 삼아 좀 자극 삼아 요즘사를 보고 있어요. 진짜요? 네. 아니 유튜버계 어떤 그 뭔가 상징과도 같은 우리 서영님이 그런 말을 해주시니까 네. 너무 영광인데 네. 왜냐면 감사합니다. 지금 2개의 네. 채널 운영하고 있고 둘 다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잘 된다는 게 참 그 사람 기준에 따라 뭐 다르지만 저의 잘 된다의 의미는 요즘에는 그냥 뭔가 유지를 하고 있으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좀 기준을 낮춘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가전주부 채널이 지금 40만이 넘잖아요. 네, 그 정도 됐더라고요. 40만이 네. 넘고 그리고 그 말 많은 소녀 그 서브로 하시는 채널도
16만? 네. 네.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거의 60만이 가깝게 예. 맞죠. 그렇게 되니까 저도 막 계산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어쨌든 대단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모였다는 것 자체도 그러게요. 능력이고 너무나 저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런 거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어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넘사벽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막 책도 내자마자 막 베스트셀러 막 찍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서영님은 뭘 하든지 다 잘 되는 사람인가 보다 막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느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좀 이미 잘 된 분을 모시면은 그 전에 안 됐을 때 얘기를 꼭 듣고 싶더라고요. 너무 할 말 많아가지고 오늘 어떻게 밤 3시 준비가 되셨는지. 그럼요. 투머치 토커 환영이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서영님이 지금의 뭐 가점주부나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약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혜미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잘 됐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당연히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됐다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초라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죠. 일단은 뭐 구독자 0 시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때 저는 진짜 인생에서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아나운서를 꿈꾸면서 대학생 때부터 열심히 살아왔고 아나운서도 되게 힘들게 됐어요. 진짜 꾸역꾸역 어찌어찌 된 게 뭐냐면 제가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카메라 테스트 이런 거는 좀 통과를 잘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카메라 테스트 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카메라 테스트가 뭐 한 1000명이 와서 한 100명밖에 안 붙여줘요. 근데 대학생이었고 막 되게 어리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지나 음색이 나쁘진 않다. 가능성은 있다. 이제 요거를 거르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좀 신선하면서도 아나운서 태가 좀 나면서도 그러니까 좀 호감이다. 그런 거에서는 이제 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필기 시험도 저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공부를 그때 정말 생애 태어나서 처음으로 되게 열심히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면접에서는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파 시험을 거의 다 면접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진짜 뭐 정말 죽고 싶었죠 그때는. 왜냐면은 같이 시험 본 친구들 다 TV 나와가지고 막 아나운서 하고 영광을 맛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시 또 3호고속 타고 다니면서 인천에서 신촌도로 이렇게 다니면서 또 그냥 학원 가가지고 연습하고 이걸 다시 0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하다가 이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나이도 점점 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원래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거나 제 인생에 관여를 하시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회사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면접을 보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일반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거기서도 물론 이렇게 다 동료들이랑도 너무 재밌게 잘 보내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아직 마음이 안 접혔는데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고 싶었는데 이게 면접까지 간 사람들은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똑같은 면접관들이 똑같은 방송국 그 환경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회사를 다니면서 또 하려고 하니까 준비도 잘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행히 이제 종편이라는 게 세상에 등장을 했어요. 그때 생겼구나. 네, 그래서 뭐 신문사들이 맞아. 방송국을 만들 수 있게 돼가지고 제가 시험을 안 봤던 곳에서 그냥 0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방송국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 딱 입사를 한 첫날 딱 갔는데 약간 요가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왜요? 아니다. 진짜? 잘못 왔다. 나 꿈을 꿨는데 개꿈이었다. 그게 이거를 첫날 그냥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첫날 깨달았던 거예요? 일단은 같이 이제 아나운서 부서에 있었던 친구들을 봤는데 저랑 너무 컬러가 다른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맞다, 아나운서 이런 애들이 하는 거였지, 이런 애들이 잘하는 거였지, 난 망했다 이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고 그 촉이 있잖아요. 감이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감이 진짜요? 딱 처음부터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 다시 취준 시작하겠구나 이 생각으로 회사를 이제 다녔는데 또 저는 이제 저에게 주어진 태스크는 또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목숨을 또 다해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이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 5년 정도 세월이 흘렀고 그러면서 이제 늘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때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5년을 또 맞아요. 그래서 버텼네요. 버티긴 했지만 정말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진짜요?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제가 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좀 뭔가 잡혀있지가 않을 때니까 저희로 마루타 실험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 어른들한테 이렇게 좀 약간 예쁘게 보이거나 그런 타입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약간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다시 돌아가기 싫고, 그때 생각해 보면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맨날 그렇게 뭘 먹었어요. 어. 그럼 먹으면 퉁퉁 붓잖아요. 네. 근데 방송에 나가야 되잖아요, 네, 네. 얼굴이. 그러니까 정말 막 어떤 PD는 저를 불러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방에 가둬놓고 저한테 막 살찐 거 가지고 아, 진짜요? 살 빼오라고 욕하기도 했었고. 물론 이제 그분의 뜻은 사실은 너가 살만 빼면 다 괜찮은데 너 왜 이러니? 아. 정신 차려 이런 거였지만 그때 이제 저는 좀 취약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쵸. 되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고 그쵸. 나중에 사과 받아냈어요. 저한테 그때 왜 그러셨어요? 막 이러면서 말했더니 그래서 네가 나 싫어하지? 네 너무 싫어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막 하기도 했었고 시간이 지나게 나서 네. 그렇게 했었는데 완전 미운 오리 새끼처럼 회사 다녔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은 회사 분들이 저를 되게 걱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동료 분들이 넌 앞으로 어떡하냐 진짜? 이런 걱정도 많이. 그러니까 제 하는 행동들이 뭔가 좀 이렇게 가면은 맞는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짓을 제가 좀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짓을 하셨길래? 그런 거죠. 뭔가 뭐 페이스북에 글을 써지른다든가 디스하는 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는 오늘 일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막 이런 글들. 사실 아나운서가 뭔가 이미지 관리 안 하고 그런 글을 쓴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별로 안 좋아 보였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선배나 이런 분들이 부당하게 대했을 때 그런 거 참지 않고 이렇게 걸고 넘어가고 그런 것들도 뭐 쟤는 돌았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사회생활 좀 힘들죠, 진짜. 네. 근데 저는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이 참고 어쩌다 한 번 한 건데 그것마저도 허락이 안 되는 시대에 내가 회사를 다녔구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 시대라고 해야 되나? 약간 더 그럴 때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저 했던 것처럼 하면 다들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은 진짜 근데 그때는 좀 참는 게 미덕인 그런 세상이어가지고 가능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랬구나.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서영님이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셨잖아요. 스토리에 막 맞아요. 나의 그 슬럼프 시절 하면서 옛날 그 사진들을 어떻게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되게 누구 같으면 감추고 싶은 시절이라고 하면서 사진 같은 거 절대 유출 금지 막 이럴 텐데 이제 본인이 유출하시면서 옛날 사진들 막 이렇게 거기다가 막 내가 얼마나 찌질했는지 이런 거 막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 그 시절에 서영님 어땠을까? 약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20대. 제가 나 잘났어요, 나 잘됐어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나 막 유튜브 같은 게 좀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좋은 일 있을 때만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사실 맞아요.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셀피를 올려도 이렇게 내 왼쪽 얼굴 뭐 잘 나오는 각도 또 피부도 좀 살짝 이렇게 스노우 같은 걸로 보정해가지고 올리지 내 안 예쁜 얼굴 안 예쁜 각도 보정 안 한 모습 이런 거 잘 안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모두 조금씩 서로에게 조금 다 좋은 방향으로 왜곡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좀 우울했던 시절이라든가 좀 그냥 뭐 가감없이 민낯을 보여드리면 그런 지금 혜미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되게 많이 와요. 저는 DM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한 20-30개씩 하루에 오는 것 같아요. 뭘 많이 올리니까 많이 오겠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힘이 되고 나도 너무 힘든 시기인데 언니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겨내셨다는 게 맞아. 저도 이걸로 인생의 끝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런 멘트들이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을 내서 더 그런 걸 좀 자주 노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뭔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그냥 제 솔직한 모습도 좀 보여주면 또 저도 좀 쾌감이 있더라고요. 이거가 시작된 게 언제냐면은 제가 작년에 쌍꺼풀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막 얘기하고. 쌍수를 했는데 그 전에는 뭔가
약간 그런 거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 되게 굳이 내가 안 말해도 되는 거를 왜 말하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쌍수를 한 거를 한 번 이렇게 노출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렇게 눈 감아서 좀 쌍꺼풀 자국 이렇게 보이고 이런 사진도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고 제가 되게 자유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그치. 막 네. 괜히 그 티나는 것 같으면 신경 쓰이고 이랬는데 어차피 맞아요. 난 말했으니까 이러면서. 네, 그냥 나 이런 거 알고 있잖아. 그런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찌질했잖아. 맞아. 이렇게 다 내놓고 나면은 모든 말하는 게 좀 더 솔직해지고 좀 더 편해지고 좀 나아다워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그렇게 노출을 하게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 그때 제가 정말 막 메이크업 너무 촌스럽게 돼가지고 뭐 20몇 살이었는데 40 몇 살처럼 보이는 그런 머리를 모습처럼 막 되게 뭐 약간 산다라박처럼 하시고 계시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분장팀도 그게 되게 최선이었고 트렌드였겠지만 지금 보니까 또 되게 웃겨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또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막 많이들 이렇게 좋아해 주셨던 멘트가 뭐였냐면은 저는 그때 저에게 정말 함부로 대했던 나쁘게 대했던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게 분명히 눈에 보였을 텐데 맞아. 사회 초년생인 애에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었나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과 내가 서로에게 악연일 뿐이지 그 당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었던 거를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좀 많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저도 뭐 이렇게 회사 시절이 있었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많은 구박도 받고 막 이러면서 저도 약간 뭐 그 정도 비슷하게 할 말 좀 하려고 하고 좀 약간 굽히지 않는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그 위에 좀 잘 보이고 이래야 예쁨 받는데 약간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서 조금 그런 힘듦이 있었는데 약간 서영님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되게 저도 공감이 되고 그래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맞아요. 부당한 거를 저는 정말 많이 참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되게 후회되는 거는 그 상황에 저를 조금 오래 뒀던 거 그게 되게 미안해요. 과거의 저에게. 그러니까 빨리 더 그 상황을 피하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왜냐면 그래서 나는 그 조직에서 부적응했지만 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내 뒤에 숨을 수 있었을 거거든요. 나 때문에 좀 착해 보인다든가 나 때문에 개선된 어떤 것들 때문에 좀 편하게 됐다든가 그런 게 요만큼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후회 없어요. 네. 참고 그냥 좀 잘해서 어떻게 좀 더 다닐고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 그렇구나. 그런 시절을 거쳐가지고 힘들게 아나운서 취준생활 거치고 힘들게 아나운서 거쳐서 하는데 내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버티다가 그만두고 이제 유튜브를 하겠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제가 이제 드라마 작가를 원래 하는 게 되게 어릴 때부터 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나운서가 안 되면 만약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드라마를 해야 되겠다. 근데 작가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드라마 만드는데 관여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TV 보는 거 너무 좋아했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변에 이렇게 소개받고 해가지고 보도작가로 취업을 한 상태였어요. 아, 그런 것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보조작가도 하셨구나. 했었는데 그 보조작가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관여를 했던 그 드라마가 7년이 지나서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7년이 세상에, 지나서요? 되게 오래됐네요. 네, 되게 오래 오래해서 걸려서.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작가님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드라마 뭐 이렇게 제목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TVN에서 나왔었고요. 되게 신기했고 아직도 그거 끝나지 않은 꿈이어가지고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은 꼭 드라마 쓰고 싶다 이런 생각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하다가 왜 테크 리뷰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노트북을 되게 하나를 한 7년, 8년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오래 썼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막 거의 막 항공기 막 이렇게 이륙하는 수준의 소리가 나요. 네, 그런 수준의 소리가 나는 뜨거워지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맥북을 오래 썼거든요. 그래서 좀 윈도우 노트북이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개를 샀어요. 글을 열심히 써보겠다. 그러니까는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좋은 거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팔아야지 리뷰만 하고 팔자. 이렇게 해서 리뷰를 찍고 그거를 이렇게 올렸던 게 유튜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게 국내에 리뷰가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이거를 사고 싶어하는 매니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리뷰를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글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죠. 네.
그것도 근데 평범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고민해서 하나 사는데 또 이거를 다 일단 사보고 맞는 거 하고 그다음에 네. 나머지는 뭐 팔든지 뭐 반품을 해야 할 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주말마다 거의 좀 중고나라 이런 거 하는 거 저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막 뭘 사보고 써보고 이런 걸 좀 원래 좋아했었어가지고 진짜 좋아가지고 시작을 했던 일이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지금의 이제 가전주부가 된 건데. 맞아요. 근데 뭐 그때는 그래서 그 작가를 하면서 이제 그걸 약간 취미로 하신 거예요? 주말에 했어요. 일요일 하루를 쉬었는데 일요일 하루에 영상 찍고 편집해서 올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월요일 날 혼자서 출근하고 그냥 집에서. 남편한테 카메라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카메라 잡아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들면서 처음 한 2번 정도는 그렇게 찍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핸드폰으로 찍는 게 더 예쁘게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뭐 방송국에서 일은 했지만 카메라를 들어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도 너무 웃기고 배경음악 딴다단다단단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진짜 너무 웃기고 자막, 뭐 편집, 제 표정 이런 거 다 너무 웃겨요. 제가 여태까지 가전주부에 영상을 한 70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한 300개를 비공개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제품이 단종됐거나 아니면은 뭐 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공개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거나 옛날에 너무 내가 웃기게 막 이렇게 웃긴 걸 했는데 좀 부끄럽다거나 이런 거 이제 되게 많이 내렸는데 근데 처음 했던 그 영상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어설픔이 소중하고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힘을 얻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남겨두고 저도 있어요. 본 것 같아요. 그 뭐 세탁기 리뷰였나? 약간 그런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세탁기 막 건조기 옷 줄어들어가지고 너무 열받는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면 작가를 이제 언젠가 그만두고 이걸 전업으로 하겠다 한 건 언제였던 거예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8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 유튜브 수입이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벌던 월급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를 조금 그만해도 되겠다, 유튜브를 좀 전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다니던 작업실에도 조금 뭐 변화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좀 할 일이 좀 많이 없어지고 좀 이렇게 붙어있기가 눈치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지금처럼 막 유튜버 이렇게 직업처럼 얘기하는 시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작가 하던 것도 그만두고 갑자기 이제 유튜브 해서 올리고 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주변에서 좀 걱정을 하거나 그게 직업 맞아? 약간 이렇게 왜냐면 서영님 뭐 아나운서도 했었고 주변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네, 맞아요. 그런 시선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땠어요? 그때 사실 저는 약간 아우팅을 당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나운서를 하다가 유튜브가 그때는 되게 뉴 미디어니까 무슨 인터넷 방송을 해? 이런 게 좀 신선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사를 쓰신 거예요. 기사까지? 네. 그래가지고 그게 네이버 메인에 뜬 거예요. 아나운서를 하던 그녀들 지금은 뭐 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수를 하시는 분, 뭐 변호사를 하시는 분, 뭐 이렇게 뭐 상담을 하시는 분 묶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변인들이 알게 됐고 사실 저는 물어보지도 않고요? 네,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드라마 작가를 했던 것도 저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었어요. 이제 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지. 그냥 그때는 말을 안 했었고 저 전 직장 동료들 모두 다 전화번호 지우고 아무도 연락 안 했었고 경조사 참여 아무도 안 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상처를 받고 떠났었기 때문에 연락을 안 했는데 이제 그걸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야, 그 언니 별창 됐대. 이 얘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별창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되게 그게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 비하하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는구나 사람들이 날.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네, 근데 그냥 상관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저는 그때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돈도 잘 벌고 있었고 제 구독자들이랑 좀 끈끈하게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게 다 너무 재밌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즐겁고 제가 충만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기 한 1년 정도 전에 제가 퇴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쯤에는 제가 그냥 그만두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선가 뭐 또 뭐 사업한다고 뭐 깝치고 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주변에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루트대로 하지 않으니까 네. 또 그거를 뭔가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이해를 해버리는 맞아요.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기억에 남던 게 저희 후배가 있는데 네. 그 후배가 진짜 너무 좋은 분이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조금 힘들고 좀 외롭고 이럴 때도 되게 힘이 많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유튜버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가전주부 이렇게 하면 조금 그래도 많이 아실 때였는데 그분은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이어가지고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분이 선배 한 달에 50만 원은 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너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니까 너무 내가 걱정을 또 했었네 이렇게 하면서 아 이렇게 아직도 모르는구나. 자기 분야가 아니면 이렇게 모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진짜 자기가 안 해보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모르죠. 예. 또 반대로 유튜브는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소문이 또 나니까 그러니까요. 또 무조건 또 많이 버는 줄 맞아요. 아는 저한테 것도 막 한 달에 막 1억 벌어보고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벌어보고 싶다 1억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또 너무 부자로 생각해가지고 그게 또 좀 곤란할 때도 있어요. 예. 네,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네. 가전주부님도. 그게 진짜 한 7년 전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벌써 7년이 됐잖아요. 6년 7년 전에는 그랬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본론으로 아직 들어가기 전이긴 한데요. 너무 또 많이 길었다. 아니요. 근데 너무 재밌고 네. 이제 그 가전주부님의 어떤 흑역사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사람들이 이제 너무 번지르르한 모습을 보면 모를 그럴 수 수도 있죠.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공감대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약간 그 본론으로 오늘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중간 공지가 하나 또 있는데요. 하세요. 네. 하셔야죠. 네, 지난주부터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사가 광고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절차 모집 중이라고 좀 위에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약간 인터뷰 내용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광고들을 좀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요즘사가 말해온 이런 메시지에 공감하고 함께 좀 시너지를 내고 싶은 브랜드 담당자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지금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와. 감사합니다.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광고주 입장에서는 때깔도 좋아야 되고 구매 전환율도 되게 좋아야 되고 근데 요즘사가 좀 딱 광고주들이 맞아요, 좋아하는 맞아요. 타겟들이 많이 모이는 네. 채널인데다가 여기 실리면 또 좀 있어 보이거든요. 또 덧붙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전주부로 7년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2달 있으면 7년입니다. 7년, 네. 7주년 이제 네. 되는데 저희도 비슷하거든요. 저희도 2017년에 그쵸. 시작을 네. 해가지고 근데 완전 그 제품을 많이 보고 그런 선택하는 일을 어쨌든 7년을 했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걸 보고 고르는 능력이 하면서 계속 이제 많이 성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목들, 취향들 이런 게 되게 저는 막 그만큼 단단해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취향에 대한 얘기를 서영님하고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되게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취향이 되게 단단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나는 그렇지 않았다.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되게 약간 좀 그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절이 언제이고 어떻게 그런 거를 갑자기 또 깨닫게 됐는지 약간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취향이 사실은 거의 없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 목표가 뭐였냐면 어릴 때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딱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뭐 적어놓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제일 좋은 기분은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해서 뭐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하거나 부럽다라고 느끼는 거 그 시선을 받는 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없어 보이지 뭐야 진짜.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그냥 내가 이걸 하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거 그런 거를 선택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제가 항상 선택을 했던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내가 그나마 좀 납득이 돼서 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차선을 선택하면서 살았다고 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예요. 네. 딱 그 신혼집이었는데 제가 신혼 그 두 번째 저희가 살던 집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집이기도 한데 거기 그냥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보는데 그냥 괜찮았거든요. 그냥 하얀 인테리어에 뭐 이렇게 살짝 뭐 연한 나무 색깔, 뭐 이렇게 뭐 오크 색깔 뭐 이런 거 좀 들어가고 깨끗한 뭐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진짜 가구 하나하나, 뭐 화분 하나, 커튼 하나, 뭐 이렇게 제가 좋아가지고 마련한 게 없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다 모아놓으니까 그냥 너무 신혼집 이런 그냥 무난한 느낌이어가지고 신혼집 예. 느낌.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살아도 누구네 집인지 모를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집에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그 전에 뭐 제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돈이 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뭐 결혼식도 하고 뭐 살림도 얻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다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고를 수가 없으니까 약간 놔버린 느낌?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인데 적당히. 네, 적당히만 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딱 현타가 온 거죠.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나대로 살고 싶다. 약간 내 걸로 채우고 싶다. 이제 그게 누를 수가 없는 마음이잖아요. 사실 그게. 계속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자아가 이렇게 확 이렇게 나오면서 뭐 이렇게 살면은 나 그냥 계속 이렇게 살겠다. 나 안 되겠다. 그냥 용기를 내서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이룰지라도 한번 소리내서 말도 해보고 그냥 망하더라도 내가 내 취향대로 좀 집도 한번 꾸며보고 옷도 좀 내가 입고 싶은 거 옷도 좀 입어보고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확 온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삶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구나. 그 이후로는 선택의 기준이 남이 했을 때 뭐 좋아 보이는 그런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했을 때 내가 좀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을 것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살고 있죠 지금도. 네. 그래서 그때 그러면 그게 약간 그 전까지 뭔가 아나운서를 하게 되고 네. 약간 이런 것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선택을 완전. 했었던 거예요. 완전. 네. 그러니까 이 직업에 뭐 사명감을 가지고 있거나 이 직업을 뭐 어릴 때부터 꿈꿨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제가 대기업 취직하기에는 스펙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름 있는 데는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남이 부러워해야 되니까.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방송국 같은 데는 막 대기업이고 막 조건 좋지 않아도 그래도 좀 이름은 다 알고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일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제가 가진 재능이 그래도 좀 먹힐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기준으로 네. 계속 선택을 해오면서 하다가 이제 현타가 오고 맞아요. 힘들고 더 네. 왜 나는 남부럽게 하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을 갑자기 딱 네, 깨달아 자아가 삐져나오는.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 막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대기업 뭐 가구 막 이런 거를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인생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좀 안 해봤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냥 순간순간에 좋아 보이는 거를 계속 좀 그럴싸해 보이는 걸 좀 취했던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진짜 서영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갈팡질팡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게 못 숨긴다니까요. 그 자아가 삐져나오는 맞아요, 그 맞아요. 시기를 누르면서 지나가면은 인생에 계속 후회가 남는 것 같고요.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결국 좀 자기가 원하는 삶을 빨리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말 많은 소녀에서도 그런 내용을 막 얘기하시는 게 저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취향을 찾는 네, 법. 취향을 찾는 맞아요. 법 얘기하시면서 그 취향의 사전적 정의를 딱 얘기하시는데 이거구나 약간 네. 이런 생각 딱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취향이 어떤 옷을 입고 뭐 어떻게 집을 꾸미고 저도 그런 걸 취향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보통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궁금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게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취향이 뜻이.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명쾌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냥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취향인 거더라고요. 맞아.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뭘 입고 이런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
내가 마음이 흐르는 방향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그게 취향이 있다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걸 하고 좀 있어 보이는 게 하는 게 그게 취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내 취향 갖고 싶은데 좀 취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약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모든 게 좀 클리어해지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내가 어떤 신발을 사야 될까 여기에서도 그냥 내가 만약에 가고 싶은 방향이 뭘까를 보면은 무슨 신발을 살지가 좀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냥 막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뭐 100만 원짜리 뭐 명품 구두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정말 질 좋고 오래 가고 튼튼하고 맞아. 트레킹하기 좋은 그런 신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선택들이 쌓여가지고 취향이 되고 그 사람을 맞아, 보여주는 맞아. 건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방향. 그러니까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떤 큰 줄기에서 나의 방향을 보면은 나머지 것들은 사실 선택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맞아. 근데 그게 자꾸 헷갈리는 거죠. 왜냐면 미디어에서도 보여주고 뭔가 알고리즘이 계속 너의 취향은 이거야 하면서 계속 보여주니까 맞아요. 나는 내가 이 취향인가? 하면서 그리고 남들 뭔가 좋아 보이는 거를 보면 자꾸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건 이거를 너무, 내가 이 취향인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거를 되게 찾기 어려운데 서영님은 이제 그 많은 시기 동안에 많은 거를 이제 고르고 이런 안목을 키워 오셨잖아요. 서영님도 처음부터 완전 확고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건 내 스타일이야 하는 것들이 생기기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뭐 물건만 예를 들어도 저는 사실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뭐 유튜브에 뭐 물건 리뷰를 하기도 했지만 이런 걸 하고 있다 보니 좀 지인들의 퍼스널 쇼퍼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나 뭐 아이폰 살 건데 이거나 이거 모델 중에 어떤 거 사야 될까? 뭐 나 노트북 이번에 바꿔야 되는데 뭐 사야 될까? 나 뭐 식기세척기 살 건데 뭐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세상에 좋은 물건이나 좋은 선택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맞는 그쵸, 거, 그 이 사람한테 사람의 맞아요. 생활에 좀 맞는 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거 그런 게 좀 따로 있다. 그런 걸 좀 알게 된 게 좀 저한테는 되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갈팡질팡을 할 필요가 없이 나에게 맞는 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제가 해서 좋은 거고 제 생활에 맞아서 좋은 거고 나는 그냥 내가 내 생활에 맞는 거를 그냥 고르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잘 쓰면 그게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구나. 이런 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뭐 슬로건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전 처음에는 다양하게 많이 써보고 저렴한 것도 써보고 뭐 비싼 것도 써보고 뭐 다양한 장르의 것들을 리뷰를 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안 쓰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추천해줄 이유가 없겠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돈 주고 살 만한 것만 리뷰를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조금 하나를 사도 좀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리뷰하는 품목들이 좀 좁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제가 집을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를 하고 집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조금 더 뭔가 양질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랑 진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씀씀이가 좀 딱 맞아 떨어지시는 분들이 더 만족할 만한 콘텐츠가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만들었으면 1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오히려 1명을 좁히면서. 대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좁혀지는 경험 그런 걸 저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컨텐츠를 만드는 대상도 달라지고 이게 어떤 물건이 좀 좋은 건지 그것도 되게 달라지고 이게 또 다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그 인생의 모토 같은 걸 좀 정해두면은 취향이 되게 편하게 선택이 된다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이 써보고 많이 이제 좀 뭔가 실패를 해보고 경험을 그러면 해보는 거. 맞아요. 그게 인생이랑 다 비슷한 게 성공에서는 생각보다 배우는 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게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건지 그렇지 알 수 없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게 좋은 건지 내가 진짜 감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실패를 해보면은 내가 왜 성공을 했는지가 조금 더 뚜렷해지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물건도 마찬가지고. 맞아. 진짜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네. 취향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취향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태도? 방향을 결정하는 거에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즐겨보고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미니멀 유목민 있거든요. 저도 아세요? 좋아해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미니멀 유목민이라는 채널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엄청 진짜 미니멀하게 옷도 그 계절마다 뭐 몇 벌만 딱 입으시고 그 가방 하나 챙겨서 이렇게 다니면서 진짜 유목민처럼 사시고 근데 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촬영 장비나 이런 테크 같은 거는 또 되게 좋은 걸로만 딱 구비하시고 약간 막 이러잖아요.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데 저 사람의 어떤 캐릭터나 철학이 뭔지 알겠다. 딱 그 물건만 봐도 맞아요. 그런 게 딱 느껴지거든요. 저도 너무 웃긴 게 왜 웃었냐면은 네. 그 박 작가님이 네. 제가 이렇게 뭔가 리뷰를 하면은 네. 오셔가지고 저도 이거 샀습니다. 막 이렇게 댓글을 그래요? 다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분 근데 그 물건들이 일반적으로 막 많이 사는 물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물건 좋아하시는 분이다. 근데 진짜 좋아하니까 진짜 좋은 것만 사고 나머지를 다 버리시는 거구나. 맞아. 그 생각이 들었고 전 박 작가님 때문에 그 아웃도어 브랜드 같은 것도 많이 알게 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거를 어떻게 잘 찾으셔가지고 저걸 줘도네. 하지만 그분은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그거를 이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취향이다. 너무 저러니까 미니멀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아니까 아닌 거를 쳐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알아야지 그런 실패를 조금씩 줄여가는 네. 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극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미니멀인 것 같고 네. 우리가 막 다 미니멀하게 그렇게 다 버리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뭐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그렇고 뭐 좋은 물건, 뭐 좋은 책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다 누가 좋다고 해서 사고 누가 리뷰 좋다고 해서 사고 막 이러면은 봤을 때 내 주변이 내 취향이 아니라 진짜 남들 좋았다고 하는 것만 다 모아져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뭐 베스트셀러 제품들 모아서 사는 것도 나의 취향이라면은 그럴 수 있지. 저는 뭐 그것도 뭐 괜찮다고. 대중적인 취향일 수 있잖아, 내가. 맞아요. 그리고 보는 눈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람 마음에 들면 맞아요. 이건 히트다.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라면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약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물건을 이고지고 살아야 되게 풍요롭게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리가 싹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도자기 하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 하나 이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발견하는 것도 뭐 또 취향을 찾아가는 재미이지 않을까. 저는 근데 미니멀 취향이었더라고요. 그 많은 물건을 사보고 그 많은 걸 버려보고 써보고 나눔해보고 하고 느낀 게 비울수록 전 되게 좋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 하나 사야 되겠다라는 것도 그런 실패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것도 본인한테 솔직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첫 시작은 무조건 내가 느낀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 느낀 게 있거든요. 네. 제가 솔직하게 느낀 거.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 제 남편이랑 살면서 백구 씨는 약간 가요를 안 좋아해요. 네. 가요를 안 좋아하고 약간 있어 보이는 음악을 되게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집에도 항상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약간 그리고 노래방을 절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평생 잘 안 다녀봤대요. 그래서 그게 그 느낌도 좋아하면서 이제 잘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뭔가 삶이 되게 무미건조한 느낌이 들고 약간 뭔가 부족하다 약간 느꼈는데 저는 노래방을 좋아했던 거예요. 가요도 좋아하고 저는 그러니까 막 가요가 요즘 유행하는 막 케이팝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노래방 가서 부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몇 년 동안 결혼하고 한 번도 안 했던 거야. 근데 그걸 떠올려 보니까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노래방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18번이 뭔지 여쭤봐도 될지. 18번 지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지 응급실 막 이런 거 그런 땡겨주셨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막 약간 옛날 노래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막 이소라 노래 이런 거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를 진짜 몇 년 동안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내 취향이었는데 지금까지 있어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약간 이런 것도 저는 약간 깨달은 것 같고 최근에. 근데 너무 좋은 깨달음이셨을 것 같고 저도 좀 비슷한 게 뭐였냐면은 저는 음악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소비를 했던 음악은 거의 K-팝. 아이돌들 나오면 그렇게 막 뮤비를 막 엄청 이렇게 돌려보면서 너무 잘한다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뭐 아이브도 뭐
보고 막 무슨 뉴진스 나오면은 막 1000번씩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음악만 듣기 좀 싫은 거예요.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가수도. 근데 그거를 왜 그랬냐면 제가 최근에 클래식을 이제 조금씩 듣는데 제 취향이 클래식이었던 거예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아이돌 음악을 좋아했던 이유는 이걸 좋아하면 내가 약간 좀 덕후처럼 보이고 트렌디해 보일 것 같고 젊게 사는 느낌이 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자꾸 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네, 있겠다. 근데 저는 귀가 예민하고 이 소리가 팍 튀고 이제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라 이게 좀 클래식이 딱 제 취향이었다는 진짜요? 거예요. 그 클래식 중에서도 저는 좀 모차르트가 내 취향이었다. 이거를 되게 뒤늦게 깨닫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모차르트 막 이런 걸 내가 분명 옛날에도 그걸 느꼈었는데 왜 내가 이거를 좋은 거를 숨기고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그 포비아가 있었어요. 약간 내가 사모님처럼 보이는 거에 대한 포비아가 엄청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이 들어 보일 것 같고 트렌드에서 저기 막 저렇게 약간 멀어진 것 같고 뭔가 되게 꼰대 느낌 나고 맞아, 이게 맞아. 그런 싫었던 거 있어, 거예요. 그런 거 아니 있어. 내 직업이 크리에이터 이 컨텐츠 제작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민화 다니고 막 그림 다니고 이런 것도 정말 꽁꽁 숨기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취향과 딱 직면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좀 깨끗해진 거예요. 클래식 틀고 나는 그냥 이래 나는 그냥 젊은 꼰대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또 굉장히 심플해지고 편해지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네. 진짜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한테 솔직해야 되는. 맞아요. 진짜 내 마음이 편한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맞아요. 그게 그렇게 하나씩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아. 사실은 그렇게 내가 솔직해 보면 그게 아니었는데, 맞아요. 남들한테 보이고 싶은 이미지 때문에 약간 하고 있었던 거 이런 거 있는지 네.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거의 그런 거 투성이일 수도 있어요. 삶이. 맞아. 네.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노래방 가고 싶네요, 같이. 노래방을 그래서 가자 했는데 아직 못 갔는데. 네. 약간 그런 사람들 갑자기 고백했어.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런 거 있잖아. 막 영어로 된 그런 노래들. 네. 프로그레시브 락? 막 이런 거 틀어놓거든요. 저희 네. 남편이. 막 그런 거 듣고 있다. 막 누구 뭐 무슨 뮤지션의 뭐 막 이런 거 듣고 있다 이러면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그쵸. 근데 그거는 백구 씨의 취향이었던 거야. 난 아무리 들어도 그 노래가 나에게 힐링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옛날 가요를 들으면 되게 힐링이 되는데. 그 시절 내가 한참 감수성 예민했고 맞아. 정말 100을 넣어주면 99를 맞아, 흡수하던 맞아, 시절의 맞아. 노래 그런 거 있죠. 그거를 최근에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취향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네. 저는 또 되게 신기한 게 그리고 대단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서영님이 진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책도 네. 내고 그리고 이런 내 취향을 되게 가꾸고 단단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가정에 있으시잖아요. 네. 아이가 생기면은 그런 거 지키기 너무 어렵다고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일단은 집부터가 내가 내 취향대로 꾸미기가 어렵고 네. 물건 하나 살 때도 내 거보다 아이가 좋아할 거 사고 막 약간 이렇게 많이 된다고. 근데 물론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좀 내 거를 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었어요. 일단은 아이를 낳고 나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거는 제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 시간이 가장 안 지켜지는 것 같고 이게 모든 게 굉장히 큰 기회비용으로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일하다가 뭐 좀 쉬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이를 안 보는 시간은 100% 일을 하지 않으면 너무 죄책감이 느껴져요. 내가 지금 애기도 안 보고 쟤는 저렇게 엄마랑 놀고 싶어 하는데 맞아. 쟤를 이렇게 뒤로 하고 일을 하는데 지금 열심히 안 해? 지금 알차게 안 살아? 너 뭐 하는 애니?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 그 마음이 좀 힘든 거 이게 저는 아이 낳고 키우면서 가장 힘든 점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면 내가 진짜 일 말고 비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사실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데 맞아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해요. 실제로 되게 못하고 제가 아까 이제 좀 그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저희 진짜요? 활동들이. 예. 왜냐하면 뭐 제가 원하는 만큼도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건 괜찮은데 과정이라든가 그 결과물,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는 생각보다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되게 그렇구나.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스스로 이렇게 약간 납득을 하면서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는 게 목표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 없고 내가 정해진 그 10시에서 3시까지 모든 일을 다 완료를 해야 되고 그때 할 수 있는 일만 선택을 해야 되고 예, 그거를 납득을 시키다 보니 기준치를 좀 낮추게 되고 그냥 흑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 그냥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좀 버리는 시간이 없긴 없어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뭐 드라마 보고 그런 거는 제가 아까 드라마 작가 하고 싶다 했으니까 정말 최소한의 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가족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좀 뒹굴거린다든가 뭐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뭐 감상에 젖는다든가 그런 시간은 거의 없죠. 네, 없죠. 그럼 어떻게 버티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치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쵸. 아이가 진짜, 주는 예. 또 기쁨. 맞아요.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순진무구하고 그런 모습이 자극이 너무 없고 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를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고 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말대답을 얘가 좀 말이 빠르고 이렇게 좀 그런 반응이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벌써부터 제가 그렇게 말대답을 들을지 몰랐는데 말대답을 하고 이런 또 티키타카 이런 걸 하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모습에서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이 길지 않구나. 그러니까는 누려야 되겠다. 이런 거를 요즘은 진짜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나 약간 정신적으로나 약간 번아웃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번아웃은 뭐 기준치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는 저는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서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저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이 긴 내려놓음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체력적인 번아웃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왔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네. 근데 안 하면은 죽겠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애를 낳고 나서는 오히려 더 운동 안 하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얼마나 몸이 뻣뻣하게 되고 굳고 하중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막 무너지고 이런 거를 느끼니까 내가 내 몸 관리하는 시간 안 가지면은 나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이런 위기감이 생겨가지고 진짜 하기 싫을 때도 꿋꿋하게 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세요, 운동? 오늘은 자이로 토닉 하고 왔고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1시간씩 이렇게 산책하는 거 하려고 하고 수영도 또 가끔씩 하고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하고 있어요. 요즘은 자이로 토닉이 제일 재밌어요. 계속 저는 이제 게스트를 모시면서 맨날 자극만 받아요. 이렇게 다들 저 빼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다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 모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힘이 저는 분명히 몸을 움직이는 데서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거 진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풋이라는 게 책을 읽고 뭐 공부를 하고 뭐 영화를 보고 뭐 음악을 듣고 이런 것만 인풋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몸을 좀 바로 정렬하고 이렇게 몸을 쓰면서 또 생기는 그런 어떤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은 진짜 하시라고 너무 강추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어도 되는데 운동은 맞아, 하라고. 맞아.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운동을 해가면서 그 나의 것들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그러니까 월급 주려고 돈 버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일하려고 운동하고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네. 요즘에 그 최근에 그리고 그 7년 한 가전주부 채널을 이제 좀 정비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거 글을 봤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또 계획이 좀 있으신지. 그 제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늘 좀 채널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한 길진 않고 한 달 정도 뭐 영상 좀 업로드 안 하거나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저는 좀 저를 이렇게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쉬고 나서 뭘 한다고 해서 뭐 딱히 뭐 더 결과물이 좋거나 뭐 그렇진 않고 오히려 알고리즘에 버림을 받잖아요. 그 좀 영상 쉬면은 그래서 좀 다시 힘들어지고 이렇긴 하지만 근데 그 시간마저 없으면 제가 너무 앞으로 내달리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잘하고 알고리즘 탔을 때 이렇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멀리 가려면은 쉬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를 좀 저한테 계속 이렇게 좀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사실 근데 유튜브 쉰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이 안 올라갈 뿐이지. 맞아요. 뭐 다른 일들을 뭐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여기서 빨리 떠나 있어야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해도 죄송한데 지금 제가 뉴질랜드입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여행 계획도 지금 좀 잡고 있고요. 조금 다르게 좀 살아보고 싶은 시점? 왜 직장 다닐 때도 한 7년 정도 다니면은 직급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이렇게 모든 게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은 나한테 안식년을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저희 딸이 너무 예쁠 때여가지고 이거를 놓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다 80세, 90세 되시는 분들 인생에서 후회되는 거 물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 일하느라고 너무 눈에 못 담아둔 게 아쉽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흘릴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또 교훈을 싹 뽑아가지고 삶에 적용을 해서 이때 많이 봐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해서 막상 일이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더 막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하더라도 좀 다른 마음으로 다른 방식으로 저의 몸은 조금은 아이와 더 가까이 이게 지금 목표예요. 진짜 서영님도 너무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저 너무 열심히 살아요. 저 진짜 책에도 제가 네. 인트로를 막 어제 막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말 썼어요. 정말 지난 내 모습을 돌아보면은 안쓰러우리만큼 너무 열심히 산 것 같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유전자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조금 언제나 좀 적당히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빠릿빠릿하시긴 한데 무리는 절대 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엄마는 뭐 부러워. 그러니까요. 엄마는 무리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가 지금 좀 경고를 저한테 되게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너 하라고 이렇게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지 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이 얘기를 하면서 달리려고 하면은 약간 브레이크를 지금 걸어주면서 이제 엄마가 옆에서 옆동 사니까 이렇게 좀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지금 엄마가 보기에도 좀 오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그 서영님 다른 예전 책이었나? 거기서 그 열심히 하는 걸 사람들이 하도 너무 또 열심히 사는 것도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주춤했다가 그렇게 안 하는 게 나는 더 힘들어서 맞아요. 첫 책에 다시 열심히 맞아요. 살았다. 네.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런 편이라서 막 그러니까 너무 유전자야 유전자. 워커홀릭 네. 이러면은 너 왜 이렇게 워커홀릭이야?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막 이러면 열심히 하는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그 하는 게 나에게 마음이 편하고 그게 맞아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라서 네. 사실 그리고 답이 없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짬부님이 그 얘기 해주셨던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5명을 바꾸면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달라진다고. 근데 저도 되게 신기한 게 작년에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로 제가 그 말을 꼽았었거든요.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5명의 평균이 나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한참 되게 마음도 힘들고 열심히 하는 제 자신에 대한 의심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성과도 되게 안 나오던 때였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5명을 보니까 저희 엄마 포함 그러니까 적당히 무리하지 않는 게 그리고 행복을 순간순간에서 느끼는 거를 가장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5명으로 제가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막 이렇게 조금 그 대상을 좀 바꿔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페 사장님이 계세요. 컨플릭트 스토어라고. 네. 어디 있는 거예요? 뭐 신사동에도 있고 소피텔에도 있고 아모레퍼시픽에도 있고 청담에도 이렇게 막 있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분이 좀 그 4평짜리 가게에서 시작했던 시절에 저는 그때 고객이 돼가지고 알게 된 사이인데 대표님이 그러는 거예요.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차에서 자면서 원두 같은 거 경매받아서 사오고 막 이런 썰을 풀어주시는데 그런 시절. 이게 원두에 미친 사람인가? 이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저 정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얼마나 성장할까 궁금했는데 지금 이렇게 5년 동안 성장을 한 걸 보고 원래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구나. 저게 그냥 성장의 본질인데 그냥 현재의 행복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한테 있으면 내가 그냥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장이 필요할 때다라고 싶으면 그 사람들 틈바구니 어떻게든 비집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플리트 사장님이랑도 자주 막 만나고
또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뭐 혜미님도 막 제가 막 이렇게 들이대잖아요. 그래도 혜미님도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그렇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더 열심히 하지 못해가지고 또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뭐 일하는 장소도 바꿔보려고 하고 방법도 바꿔보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열심히 사는 워킹맘들 잘 없긴 없어요. 되게 무리하면서 사는 사람은 저한테는 완전 목표는 아닌 것 같고 밸런스를 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목표인데 그런 사람들 뭐 실제로 제가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서 계속 본다든가 그런 사람들 뭐 인터뷰 찾아본다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힘이 많이 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조금 내 영향을 맞아요. 받을 수 있게 좀 가까이 가본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맞아. 너무 좋네요. 되게 다양한 얘기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면 밤샌다니까요. 얘기 들어주다가 귀에 피 흐르고 오죽할 말이 많았으면 제가 말 많은 소녀 채널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거 너무 좋아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즘사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혜미님이 계속 눈 풀리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서영님하고 취향에 대한 얘기, 취향이 어떤 나의 삶을 결정한다, 나의 삶의 방향을 만드는 이야기 그런 걸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의 생각과 댓글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님 또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도 많이 또 요즘사를 항상 응원하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독자로서 또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혜미님도 또 너무 응원을 하기 때문에 더 잘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팟캐스트 콘텐츠가 너무 혜미님의 능력치가 다 나타나가지고 진짜요? 너무 좋아요. 너무 다행이다. 팟캐스트 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했었고.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또 좀 다르지? 왜 또 좀 다르게 잘하지? 그래서 막 저 이거 어디서 샀어요? 막 물어보고 또 그래서 또 저도 엄청나게 좀 자극을 진짜요? 받아요. 이따가 네, 이것도 알려드리고 링크 저도 보내주세요. 네, 저도 이제 이거 어떻게 할지도 서영님하고 또 이따가 또 좀 더 상담을 좀 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영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